이제 질소인산 칼리를 그러면 어떻게 추가를 할 것인가, 보조 배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 강의에서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세 가지 것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린다 했어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미생물 농법이 왜 그동안 잘 안 됐던가, 이 이유를 알아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대사물질 네 글자였어요. 이 수업의 가장 하이라이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그 대사물질 네 글자입니다. 대사물질이 뭐고 어떤 영향을 주는 거냐, 이거 아시는 거,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배양할 때 질소인산 칼리를 어떻게 보조 배지로 넣어줄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자, 500평형 한 키트를 기준으로 말씀드린다고 했죠, 지금까지. 자, 500평형 한 키트 기준은, 질소인산 칼리를 넣는 기준은 1kg이에요. 1kg에서 조금 줄이거나 조금 늘리거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좀 부족한 게 좀 더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럴 때는 맥시멈, 최대는 2kg까지 가능합니다. 2kg까지. 근데 2kg 이상 늘려 하지 마세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500평형 한 키트, 125리터 물을 받고 한 키트 넣고 비료를 2kg가 기준이라 최대라 그랬는데 내가 한 3kg? 4kg 넣으면 어떻게 될까? 실험적으로 해볼까? 하고 넣었어요. 그렇게 실험 정신이 투철하신 분들이 꼭 있어요. 그렇게 하면요, 이 농도가 너무 진해져 버려요. 그럼 우리 미생물의 증식에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3, 4일 동안 분해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4kg 넣어버렸어. 2kg 정도는 분해를 했는데 나머지 2kg는 미처 분해를 못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작물에 주면 대사물질과 생비료를 같이 주는 격이 되죠. 이러면 갑자기 덜커덕 웃자람이 생기거나 초세가 너무 번무해지거나 이런 또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료 욕심 부리지 맙시다. 여기에는 미생물의 보조 먹이로 넣는 겁니다. 예, 최대는 2kg까지는 허용이 된다. 자, 일단 1kg 기준에서 조금 줄이거나 조금 늘리거나인데 이제 막 심었어요. 막 심었고 어려. 그러면 0.5kg만 넣어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유치원생이 먹는 밥하고 대학생이 먹는 밥의 양이 같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조금 어려. 너는 0.5kg만 먹어. 이렇게. 자, 이 0.5kg를 배양통에 넣으면 우리 미생물이 분해를 해서 대사물질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사물질의 양이 차이가 생기겠죠. 그래서 어린 놈은 너는 조금만 먹어. 대사물질 조금만 먹어도 돼. 너무 많이 먹으면 너 우짜람 생기면 안 되니까. 예, 그런 식이죠. 예. 그래서 어린 놈은 0.5kg. 자, 개화기가 돼서 이제 꽃을 피기 시작을 했네? 그러면 좀 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너는 기준대로 1kg 먹어. 예. 자, 과를 달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를 키워가야 되겠죠? 너는 좀 더 먹어야 되겠다. 너는 1kg 내지 2kg까지 내가 조정을 해서 넣겠어. 과가 달리는 상황을 보고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1.5kg를 바로 넣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1kg 넣다가 조금 있다 1.5kg 넣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요. 근데 1.5kg 넣는데 과가 조금 더 커져야 되겠어. 조금 더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는 2kg까지다. 라고 여러분이 한 번 더 제가 강조 말씀드립니다. 자, 양은 그렇고, 함량을 봅시다. 이제 함량 이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생육 초기하고 개아기 때는요, 같아요. 생육 초기하고 개아기는 같은데, 질소가 낮고 인산칼리 함량이 높은 비료를 써라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자, 여러분, 우리가 밭에다 비료를 직접 줄 때도 보통 이 기준에 따라서 합니다. 뭐냐면, 이 농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상황인데, 이걸 무시하고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막 심어가지고 어린 작물에게 질소 비료를 몽땅 막 주는 거예요. 요소 막 주는 거예요, 요소. 그럼 어떻게 돼요? 어린 작물이 초세가 너무 번무해지겠죠. 그리고 막 위로 막 웃자람 생기고 그러겠죠. 여기서 농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 어린 작물은 초세를 너무 번무하게 키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영양생장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 반대로 생식생장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기본인 거예요. 근데 너무 영양생장 멍멍땅 해버렸어. 그럼 꽃이 많이 안 펴요. 그게 과가 달린다 하더라도 영양생장적으로 양분을 다 뺏기니까 과가 안 커. 그리고 햇볕을 다 가려뺐기 때문에 당도도 떨어져. 이런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게 기본인데, 이 기본 자체를 무시하고 초세만 부황부황하게 키우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 작물에게는 질소는 낮고 인산칼리를 높게 줘요. 질소를 많이 주면 막 부피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소는 낮고 인산칼리를 높게 주는 이유는 초세는 적당히 가라. 대신 인산칼리 덕분에 잔뿌리 발육을 많이 하고 꽃을 많이 틔워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잖아요. 자, 그러한 방법이, 밭에 직접 주는 그런 방법이 배양통에 먹이로 들어갈 때도 똑같더라라는 거예요. 똑같다. 왜 그러냐면, 자, 작물에게 우리가 질소를 많이 주면 작물의 몸에서 지베르린, 옥신 이런 물질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생장을 하는 거예요. 자, 미생물의 배양통에
질소를 많이 넣어버리면 미생물이 그런 질소를 많이 먹으면 역시 그런 물질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생장을 촉진하는 물질. 우리 미생물은 인돌 아세트산 이런 물질을 많이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결국은 생장을 촉진하는 물질로 대사물질화 되어가지고 작물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작물이 영양생약을 많이 하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 밭에다 직접 비료를 주는 방식이나 배양통에 넣는 방식이나 똑같구나.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해결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결과적으로 내 작물에 시기적으로 생육 시기적으로 내 작물에 맞는 내 작물에 맞는 그런 비료를 가지고 배양을 해도 맞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예. 자, 여튼 생육 초기 개화기 때는 질소가 조금 낮고 인산칼리 함량이 높은 비료를 쓰는 게 좋다. 양은 이렇게 좀 차등을 뒀네요. 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과를 달았습니다. 과를 달았으면 과의 부풀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우리가 질소 비료를 많이 주죠. 역시 배양통에도 질소를 좀 높게 써라라는 거예요. 질소를 높게, 인산가리는 좀 낮게. 이미 꽃은 다 피었고 과를 키워야 되니까 질소 높게, 인산가리는 좀 낮게. 이렇게 쓰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양을 2kg까지 조절해 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를 팍팍팍 키워낼 수 있겠죠. 자, 결실기가 옵니다. 결실기가 오면 사실은 이제 결실기에 닥쳐서 하는 것보다는 결실기에 조금 앞서서 하는 게 좋아요. 자, 앞서서 어떻게 해주냐면 질소는 아주 낮고 칼리만 높은 비료를 적게 0.5kg만 넣네요. 네, 왜 그랬을까요? 이미 비대기 때 키울 것은 다 키워놨어요. 그러니까 비료를 많이 쓸 필요가 없어. 많이 써봐야 이게 커지기만 커지지 안 익어. 그러니까 이제 결실기에 조금 앞서서는 질소를 확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기 그냥 낮고가 아니죠. 아주 낮고죠. 아주 낮고. 그리고 칼리 함량만 높은 걸 쓰라 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0.5kg만 넣어서 배양을 하면 이제 비대해진 거는 멈추고 이게 착색이 되면서 당도가 확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육기가 잘 구분이 되는 작물은요,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 방법으로 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생육기가 또 잘 구분이 안 되는 작물이 있어요. 주로 뭐냐면 과체류가 그렇습니다. 이 과체류는요, 1화방꽃 피면 과 달리잖아요. 금방 또 2화방꽃이 펴요. 과 달려. 또 3화방꽃이 펴요. 또 과 달려. 이런 식으로 화방이 연속이 되기 때문에 이거 이놈이 언제가 비대기고 언제가 개학이요. 이거 타이밍을 맞추기가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작물은 질소인산 칼리 함량이 같은 걸 쓰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권장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20, 20, 20 이런 비료가 있어요. 20-20-20 이런 비료. 질소인산 칼리 함량이 같잖아요. 이런 비료를 0.5에서 2kg까지 점점 올려가면서 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쉽죠? 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방법, 질소인산 칼리의 함량과 양을 조절해서 넣어줘라. 이 방법은요,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갖습니다. 어떤 메리트를 갖냐면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많이 농가 여러분들하고 작물을 키우면서 이렇게 접하면서 오다 보니까 이제 이런 개념을 정리해서 여기 적용을 하게 됐는데요. 굉장히 큰 메리트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다 보면요, 작물의 생육기를 내가 조금 앞서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큰 장점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비대기가 곧 비대기네? 과가 달려서 곧 비대기네? 그러면 어때요? 비대기에 맞게 질소를 좀 높여서 놓고 양도 좀 추가를 더 하고 이렇게 해서 배양을 하면요, 내가 요구했던 대로 과가 팍팍 커지는구나. 딱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곧 결실기네? 그럼 결실기에 좀 앞서서 질소를 확 낮추고 칼리만 높여가지고 양도 적게 넣어서 배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비대는 멈추고, 이게 익으면서 당도가 올라가네? 이런 것들이 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작물의 생육기를 내가 조금 앞서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생기는데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어떤 뭐를 보시더라도 작물의 생육기를 내가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거는 못 보셨을 거예요. 이게 KM농법에서 가능합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이게 가능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셔야 돼요. 해보셔서 그 느낌을 딱 가져보셔야 돼요. 이놈들이 내가 요구한 대로 반응을 보이는구나. 그러면 굉장히 큰 희열감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큰 희열감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작물을 키우면서 이렇게 이놈들이 나한테 충성을 하는구나. 내가 요구한 대로 오는구나. 이게 느꼈을 때 상당히 큰 희열감을 느끼실 수 있다는 걸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KM농법은 이것이 굉장히 큰 메리트예요. 장점이고 또 희열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제 농사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은 이건 뭐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귀농을 앞두시고 계신 분이나 귀농을 막 해서 얼마 안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게 좀 알쏭달쏭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경험이 많으신 분들한테 질문을 좀 해보시거나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제 연락처는 화면에 지금 게시가 되고 있잖아요. 전화번호가. 그러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아는 만큼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서 좀 설명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 농법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무엇부터 준비해서 무엇부터 할지 모르겠어요.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신 분도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이때만 전화 주지 마세요. 제가 초창기 때 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강의할 때 이런 말씀을 안 드렸더니 우리가 농사 짓다 보면 좀 빨리 일어나시잖아요. 일찍 주무시고 빨리 일어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3시에 전화하시고 2시에 문자 보내시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저는 5시에 기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5시에 기상을 해서 일과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뭐 2시, 3시에 전화 주시면 제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 시간 이외에는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 주시고요. 제가 전화를 못 받을 때가 있어요. 언제 못 받냐면 강의 중일 때. 오늘처럼 이렇게 강의 중일 때는 전화를 못 받을 수가 있어요. 뭐 전화 안 받으면은 전화도 안 받고 이렇게 화내지 마시고요. 찍히에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 또 끝나면 전화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분이 전화 주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제가 아는 만큼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배양한, 고몸을 통해서 배양한 미생물을 조금 떠다가요, 전자 현미경으로 본 거예요. 보통 우리가 광학 현미경으로는 우리 미생물을 볼 수가 없어요. 광학 현미경 뭐 1000배율, 2000배율 이런 걸로는 우리 미생물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사기꾼이래요. 그래서 왜 그러시는데요?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말이야 우리 집에 현미경이 있어서 봤는데 미생물 한 마리도 안 보여!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근데 제가, 선생님, 그건 안 보여요. 왜요? 왜 안 보이냐면, 우리 미생물은 현미경으로는 안 보이고, 전자 현미경으로 봐야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멋쩍어가지고, 예, 그랬더니 신뢰가 있어요. 뭐냐면, 전자 현미경, 위상차 현미경이라는 현미경인데요. 의학 계열에서 쓰는 현미경이죠. 한 4000배율 이상으로 확대를 해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아있는 미생물을 보였는데, 꼬물꼬물 하고 있는 녀석들이 다 우리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휙 지나가는 놈들이 보일 거예요. 여기 지금 지나가는 놈이 보이네요. 네. 그런 놈들이, 여기 요 놈들,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놈들, 이놈들이 이제 작균으로 추정되는 것이고요. 꼬물꼬물 하고 있는 놈들은 다 우리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대체적으로 우리균이 다 우점하고 있구나. 가끔 작균도 보이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죠. 그리고 이게 0.1ml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양의 물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일부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미생물한테는 이 물의 깊이가 굉장히 깊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놈은 이렇게 누워있고 어떤 놈은 이렇게 서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떤 놈은 동그랗고 어떤 놈은 약간 길고 그러네?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있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여러분이 참고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미생물들과 우리 미생물이 내는 물질들이 뒤범벅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밭에다 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